해한성, 배칠수의 고전열전, 삼국지 제13부 정략결혼. 강동 81주 그 드넓은 땅은 이제 시대의 인물 손책의 품에 안겼다. 불과 1년 만에 강동을 평정한 손책의 눈부신 비상은 세상을 놀라게 했고 천하의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다. 장비야, 뉴스할 시간이 됐다. 그 TV 좀 켜봐라. 예, 형님.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동 정벌에 나섰던 손책 장군이 강동 81주 전 지역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반군을 진압한 손책 장군을 토역 장군에 봉하고 그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천자피하가 오늘 대장군 조조를 승상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임 조조 승상은 성명을 통해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서민 경제를 살리고 실추된 조정의 권위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손찬과 대치 중인 원소가 또다시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원소 측 대변인은 북방지역의 조속한 평화를 위해서 공손찬군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전쟁이 원소군의 승리로 끝난다면 중원 4개주를 비롯한 하북 전 지역에서 원소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의 손책은 강동을 평정했고 천자를 등에 업은 조조는 마침내 승상의 직위에 올랐다. 원소는 하북 전 지역을 석권하며 중원 최강의 세력으로 우뚝 섰고 그의 동생 원소는 하남에서 그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었다. 바야흐로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의 주인공 유비삼형제는 뭘 하고 있었을까? 다들 저렇게 저마다 세력을 키우고 있는데 난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단 말인가? 형님. 왜 그러느냐? 뉴스 계속 안 보실 거면 채널 좀 다른 데로 돌려도 될까요? 로열 패밀리 재방송 좀 보게요. 로열 패밀리? 예, MBC 미니 시리즈인데요. 우리 저기 염정아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을까. 이런 다른 데 좀. 아니 이런 한심한 녀석같으니 넌 지금 이 시국에 드라마가 눈에 들어오니? 잘 들어오는데. 너 언제 철들래? 형님, 그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철들면 환갑이라고요. 장비가 철드는 걸 기대하느니 차라리 서른도가 장발이 되는 걸 기대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장근영! 말 다 했어! 아직 다 못했다. 일군의 장수란 녀석이 술에 취해 서주성을 여포에게 뺏겼으면 최소한 자숙하고 반성할 줄 알아야지. 이 와중에 드라마를 보겠다고 초시작돼. 네가 그러고도 할 말 있냐? 아, 왜 다 지나간 옛날 일을 꺼내고 그래요? 내가 그럼 옛날 얘기를 꺼내지. 미리 얘기를 꺼내리? 아, 내가 진짜 말을 말아야지 정말. 나도 관우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그래요, 그래. 나 같은 놈은 드라마 볼 자격도 없어요. 내가 아주 죽을 때를 졌수다. 그래, 알면 됐다. 근데 형님, 왜 그러느냐, 관우? 뉴스 더 안 보실 거면 채널 좀 돌려도 될까요? 그 몽땅 내 사랑에 우리 가인이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이게 유비 삼형제는 요즘 소패성에 머물고 있다. 원술과 여포의 협공을 받고 곤경에 처했던 그들은 어떻게 다시 소패로 돌아오게 된 것일까? 저간의 경위를 살펴보기 위해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자. 여보세요. 원공, 나 여포입니다. 아이고, 여장군, 어쩐 일이십니까? 약속한 물건들이 도착을 안 해서 혹시 배송에 차질이 생겼나 하고 전화드렸습니다. 유비와 대치 중이던 원술은 서주성을 빼앗은 여포에게 유비군의 배후를 공격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막대한 양의 선물을 약속했었는데. 아니, 여장군, 약속한 물건이라니요? 우리가 유비의 배후를 공격하면
5만석의 양식과 준마 500필, 그리고 금은 1만 양을 준다고 하지 않으셨어? 설마 잊은 건 아니겠죠? 어허, 여장군이 뭔가 오해를 하셨나 본데, 제가 원한 건 유비의 목입니다. 목? 근데 장군이 한 일이라곤 그저 유비를 쫓아낸 것뿐이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고 싶으면 유비의 목을 가져오세요, 목을! 남의 물건을 날로 먹어서야 쓰겠습니까? 자, 그럼 제가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이만. 여보세요? 이런 나쁜 놈! 감히 날 갖고 놀아! 원술 너 아주 죽었어! 흥분한 여포를 진정시키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 진궁이다. 진정하십시오, 장군. 흥분하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나보고 참으란 말이냐? 원술의 세력을 얕봐서는 안 됩니다. 정병 수십만에 군사들의 사기 또한 높습니다. 반면에 우린 서주성을 차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원술과 싸우는 건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럼 어쩌란 얘긴가? 우선 유비를 부르십시오. 유비를 왜 불러? 애써 뺏은 서주를 돌려주라는 얘긴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서주성을 뺏긴 유비는 지금 집 없는 떠돌이 신세입니다. 유비를 불러서 소배성에 머물게 하십시오. 유비에겐 은혜를 베풀어 줬고, 한편으론 유비를 통해 원수를 견제할 수 있으니까요. 유비가 내가 부른다고 올까? 유비는 지금 곤궁한 처지입니다. 듣자 하니 따르는 몇몇 무리들과 깊은 산속 절간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장군께서 부르신다면 유비는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유비의 가족도 우리가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다, 진궁. 그렇게 하지. 며칠 후 유비가 숨어있는 사찰로 여포가 보낸 사신이 도착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우리 보고 소패에 와서 살라고? 어이구, 이것들이 진짜 장난하나? 우리가 미쳤어! 거길 왜 가! 장비야, 진정해라. 형님, 제 생각도 장비와 같습니다. 만약 소패로 가면 여포가 또 무슨 음모를 꾸밀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다. 여포의 뜻대로 소패로 돌아가자. 예? 운이 따르지 않을 땐 때론 몸을 굽힐 줄 알아야 한다. 더구나 우리는 마땅히 몸 붙일 곳도 없지 않느냐. 언제까지 이 절에서 스님께 신세를 질 수 없다. 이제 그만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꾸나. 아이, 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 새들어 살던 놈이 멀쩡한 남의 집을 뺏어놓고 이제 와서 우리 보고 새들어 살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정말. 넌 조용히 해라. 아이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아니, 자기장 왜 자꾸 옛날 일을 꺼내요 지금. 어쨌든 너 때문이야. 자, 그만두라고. 짐들 싸도록 해라. 난 스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오겠다. 스님, 어디 계십니까, 스님? 유비님, 저 지금 해우소 안에 있습니다. 스님, 화장실에 계셨군요. 아니, 근데 해우소라니요? 우리 불가에서는 화장실을 점잖은 표현으로 해우소다, 이래 부르고 있습니다. 근심을 풀고 번뇌를 없애는 곳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변비가 심하다 보니 여기만 오면 오히려 번뇌가 깊어지고 뱃속에 응아만 쌓이고 있다. 그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사찰에서 해우소를 이용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부로 머리를 숙여 밑을 보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벽에 낙서를 하거나 침을 뱉지 말 것이며, 끙 내지는 푸싯 이런 힘쓰는 소리를 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리고 볼일을 다 본 후에는 옷 내무새를 단정히 하고, 그리고 손 씻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물건을 만져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그런데 유비님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는지? 여포가 절 소패로 오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스님께 작별을 고하려고 왔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 깨구락지에 움츠리는 것은 더 멀리 뛰기 위한 것입니다. 호날두가 뒷걸음치는 것은 더 강한 킥을 차기 위한 것입니다. 조용필이 노래할 때 인상을 쓰는 것은 더 멋진 목소리를 뽑아내기 위한 것이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잠시 여포의 그늘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예, 그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우소 안에서 작별을 하게 돼서 참으로 참 실례스럽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제 변비 때문에 마저 힘을 줘야 돼서 가보시죠 그냥. 예, 스님.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군짜작. 안 나오면 쳐들어. 나무 간센 보살. 더럽게 안 나오네. 다리 저래 죽겠네. 회남 양조 땅 구강군의 중심, 이곳에 원술의 근거지인 수춘성이 있다. 날로 그 세력을 더해가는 원술의 힘을 상징하듯 수춘성은 오늘도 찬연한 햇빛 속에서 그 거대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이게 바로 천자의 옥새란 말이지. 어서 빨리 이 옥새를 사용할 날이 와야 할 텐데. 손책에게 옥새를 담보로 받은 뒤 천자가 되겠다는 원술의 검은 야심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었다. 주건, 강동에 손책으로부터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손책이 편지를 보냈다고? 예, 읽어보시죠. 어허. 한 줄 한 줄 편지를 읽어가는 원술의 얼굴에 노기가 가득하다. 편지를 다 읽은 원술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신하들을 모두 대전각으로 소집하라. 긴급히 상의할 일이 생겼다. 잠시 후 수춘성의 대회의실. 만당의 신하들 앞에서 원술은 무겁게 입을 연다. 모두들 들으시오. 손책이 방금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 지난번 빌려간 병력을 10배로 갚아줄 테니 담보로 맡긴 옥새를 돌려달라고 하는군. 어찌해야 할까? 그대들의 기탄 없는 의견을 말을 해보시오. 주건, 지금 손책의 세력은 솟아오르는 아침 햇살과 같습니다. 굳이 손책과 마찰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 옥새를 돌려주고 손책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지요. 원술의 얼굴엔 못마땅한 표정이 가득하다. 그런데 그때 구석진 곳에 한 신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예, 웬만하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발언을 하지 않는데요. 신하 73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드려라. 예, 손책은요,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인간입니다. 갈 것 없이 떠돌던 손책을 받아주고 키워준 게 누굽니까? 그렇지. 바로 우리 주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을 못할 망정, 이 집 와서 옥새를 돌려달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맞지.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제가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 손책! 너 체키라웃이야! 그러니까 자네 말은 옥새를 돌려주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예, 바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도요, 반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사안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천자의 옥새는 그 손책의 아비인 손견이 훔친 겁니다, 그거. 한마디로 작물이란 얘기지요. 그 작물은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당연히 돌려줄 의무도 없는 것이죠. 예. 그렇구만. 그런 거였구만. 여보게, 신하 73번. 예. 자네를 오늘부터 신하 1번으로 승진시킨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목소리 자체도 저 자리가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가까이 와야 되는데. 참, 웬만하면 이런 얘기 또 제가 안 드리는데요. 참, 그동안 구석진 곳에서 비탁한 사람이다 뭐다. 서름도 많이 받았죠.
앞으로는 참 밝은 곳에서, 죽은 옆에서, 참 밝은 사람으로 세상을 참 그렇게 대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옥새를 돌려줘야 한다던 신하 1번. 자네는 73번 저 구석자리로 가. 예? 왜? 꼽냐? 이게 내 인사 스타일이야? 주군, 제게도 실수를 많이 할 기회를 주십시오.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올려라. 주군,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남쪽의 선책이 아니라 북쪽의 여포입니다. 우선은 소패성의 유비를 제거하고 그것을 교두보 삼아 장차 북방으로 진격할 길을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비를 공격하면은 여포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지난번 우리가 주기로 했던 군량 5만석과 금은 1만냥 그리고 준마 500피를 깨끗하게 보내주십시오. 그럼 여포도 싸움에 끼어들지 못할 겁니다. 어허, 그거 참 괜찮은 아이디어구만. 그럼 다시 신하 1번으로 올라갈까요? 그냥 거기 있어라. 예. 유비를 고립시켜 제거한다는 계책에 따라 막대한 양의 선물이 원술로부터 서주성의 여포에게 전달됐다. 이봐, 진궁. 이게 대체 무슨 속셈이지? 왜 원술이 새삼스럽게 나한테 이런 선물을 보내는 거야? 그거야 뻔한 수작 아니겠습니까? 이 선물로 우리의 손발을 묶어놓고 소패성의 유비를 지겠다는 얘기지요. 그렇구만. 어쩐지 수상쩍다 했어. 소패성은 이곳 서주성의 전초기지 같은 곳입니다. 만약 유비가 원술에게 무너진다면 우린 당장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절대 그렇게 놔둘 순 없지. 그렇습니다. 챙길 건 우선 챙기시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시지요. 오케이!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얼마 후 원술은 무려 10만의 대병력을 소패성으로 진격시켰다. 목표는 서주성이다. 단숨에 짓밟아버려라! 그런데 이 위급한 순간 유비 삼형제는 한가하게 노래방에 가 있었다. 자, 그동안 다들 고생들 많았다. 자, 이제 모처럼 노래방에 왔으니까 오늘은 아주 신나게 놀아보는 거야. 아싸! 우리 오늘 아주 그냥 밤새요! 근데, 얘들아. 우리 그냥 노래만 하면은 재미없을 테니까 노래 대결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니, 노래 대결이요? 그래, 노래방 점수로 서바이벌 대결을 펼치는 거야. 셋 중에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탈락이야. 아니, 그럼 탈락한 사람은 어찌 되는 겁니까? 탈락한 사람은 혼자 집에 가서 남은 설거지를 하는 거지 뭐. 아이, 근데 이거 큰형한테 너무 유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형님 노래 실력이 제일 좋잖아요. 야, 이 녀석아. 노래방 점수는 아무도 예측 못해.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거야.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대신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는 겁니다. 그래요? 재도전하겠다. 한 번만 더 부르게 해달라. 이런 거 절대 없는 거예요. 당근이지. 그리하여 유비 삼형제 간의 서바이벌 노래 대결이 시작됐다. 첫 스타트는 둘째 관우가 끊었다.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난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불같은 나의 사랑 피할 수 없어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 잠시 후 점수가 화면에 뜬다. 축하합니다. 가수 하셔도 되겠네요. 92점. 좋았어. 이어지는 무대는 막내 장비.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좀 더 분발하세요. 86점. 에이, 뭐야 이거. 왜 이거밖에 안 나와. 이거 불안한데. 그리고 마지막 무대의 주인공은 강력한 우승 후보인 큰형 유비. 형님 살살 불러주십시오. 이거 내 몹시 이거 긴장된다.
이거 이렇게 떨리는 무대는 처음이야.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드디어 유비의 노래도 끝나고 점수가 발표된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76점. 뭐라고? 내가 꼴찌야! 형님, 어떻게 이런 결과가? 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아이, 내가 우리 그정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이, 그정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거 말도 이거 안 돼. 서바이벌이야. 결과에 승복해야지. 난 그럼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겠다. 아니야, 안 돼요.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님이 떨어져가지고 슬프단 말이에요. 쟤도 잘해요, 형. 하긴 나도 이대로 물러서긴 좀 아쉽다야. 맞습니다. 아이, 큰형님이 탈락하시면 저희가 면목이 없습니다. 한 곡 꼭 더 불러주십시오. 그래요, 쟤도 잘해요. 너희들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할까? 예. 그런데 그때 병사 한 명이 다급하게 노래방 문을 박차고 들어온다. 큰일 났습니다. 원숭이 신반대군이 지금 소배로 진격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유비를 제거하고 북방에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원술의 계책에 따라 무려 10만의 대병력이 소패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다. 총사령관은 원술이 가장 신임한다는 맹장 기령. 단숨에 소패성을 함락시키고 유배목을 배자! 전군 진격! 그러나 이에 맞서는 유비의 군대는 고작 5천.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적의 군세가 무려 10만이라고 한다. 형님, 저와 장비가 어떻게든 적의 진격을 늦춰보겠습니다. 그래요, 형. 너무 걱정 마요. 우리가 있잖아요. 일기당천. 비교를 거부하는 당대 두 용사 관우와 장비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눈부신 활약을 펼친다. 천자를 참칭하는 원술의 역도들아! 어찌 감히 남의 땅을 넘보려 하느냐! 받아라! 일격 필살! 니들은 오늘 다 죽었어. 연락봉 다 있어버니까. 그러나 관우와 장비의 힘에도 한계란 것이 있다. 병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두 사람은 결국 소패성으로 퇴각하고만. 이 뒤큰 놈! 수염 지린 놈! 그리고 털목색이 무식한 놈아! 도망쳐봐야 소용없다! 거기 소패성이 니들 사명제의 무덤이 될 것이야! 다급해진 유비는 결국 여포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여포는 즉각 군대를 출동해 양군이 대치 중인 전장의 한 복판에 진영을 설치했다. 아무래도 안 되겠구만. 내가 나서야겠어. 아이, 어쩌실 생각이십니까, 여장군님? 유비를 도와줘야지. 예? 아이, 원술에게 두둑한 선물까지 받아놓고 유비를 돕는다면 원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걱정 말게, 진궁. 양쪽이 다 수긍할 만한 계책이 있으니까. 이럴수록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예? 장군이 머리를 쓰신다고요? 왜? 난 머리 좀 쓰면 안 되냐? 걱정 말고 유비와 기령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게. 지금 즉시 두 사람을 우리 진영으로 초대할 것이야. 유비와 기령을 한 곳에 모이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뭘 어쩌시려고요? 당연히 화해를 시켜야지. 자넨 그저 내 솜씨를 구경이나 하고 있게. 아마 깜짝 놀랄 것이야.
여포의 큰 소리가 도대체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진공은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유비와 기령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형님, 절대로 여포의 초대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다.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여포뿐이야. 아니 형! 미쳤어? 믿을 놈을 믿어야죠! 형님, 여포가 만약 딴 마음을 품었으면 어쩌실 겁니까? 난 지금까지 그에게 신의를 지켜왔다. 아무리 여포라고 해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야. 니들이 정 싫다면 나 혼자라도 가겠다. 어이구 진짜 저놈의 고집하고는. 아이 형! 같이 가요! 유비, 이렇게 와줘서 고맙네. 아닙니다. 이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술 한잔 하면서 얘기나 좀 나누자고. 그러시지요. 그런데 그때 장막이 거치면서 한 장수가 여포의 막사 안으로 들어선다. 그는 바로 원술군의 총사령관 기령. 유비 삼형제와 기령은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된다. 어이구, 기령, 어서 들어오시오. 여장군, 이게 대체 뭡니까? 유비 일당이 왜 여기 있는 겁니까? 난 장군을 믿고 초대 응했지만 지금 날 유일해서 죽이려는 것 되십니까? 오바하긴 그런 거 아니요. 알다시피 난 싸움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요. 그래서 오늘은 양쪽의 화해를 중재할까 하오. 살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는다. 자칭 평화주의자라는 여포의 헛소리. 유비 삼형제와 기령은 황당함에 할 말을 잃었다. 자, 어서들 술이나 한잔 합시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술상을 가져와라. 참으로 어색한 술자리가 시작됐다. 교전 중인 양군의 지휘관이 동석을 하게 된 것이다. 여포를 중심으로 한쪽엔 유비 삼형제가 그리고 한쪽엔 기령이 마주하고 앉았다. 내가 직접 술을 따라 드리리다. 다들 받으시오. 유비도 한 잔, 기령도 한 잔, 그리고 관우 장비도 한 잔씩. 자, 그럼 잔도 찼으니 내가 건배를 제의하겠소. 양가의 화친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다 같이 건배! 그러나 아무도 잔을 드는 이가 없다. 여장군, 장난 좀 그만하시오. 장난이라니? 난 소패를 함락시키려는 주군의 명을 받은 사람이오. 그런데 어찌 저자들과 건배를 할 수 있겠소? 유비의 목을 베면 그때 장군과 건배를 하겠소이다. 뭐가 어쩌고 어찌 임마! 네가 누구 목을 벤다고? 너 죽고 싶냐? 아비! 어디서 행패냐? 원한다면 얼마든지 상대해주마! 어찌 한번 해보자 이거지. 좋았어. 덤벼 임마. 얼른 덤벼. 화해의 술자리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게 무엇들 하는 짓이냐? 당장 그만두지 못해! 밖에 아무도 없느냐? 어서 가서 내 방철화극을 가져오너라! 자칭 평화주의자 여포의 분노가 폭발했다. 기령은 물론이고 천하의 장비도 그만 움찔하고 말았다. 움찔. 여포는 방천 화극을 받아들고 갑자기 진문 밖으로 걸어나간다. 그리고는 화극을 땅 위에 거꾸로 꽂아놓고 자리로 돌아왔다. 다들 들으시오. 이제부터 내가 저 150보 밖에 있는 화극을 향해 화살을 쏠 것이오. 만약 그 화살이 저 화극의 장식에 맞는다면 양쪽은 싸움을 멈추고 휴전을 하시오. 그리고 만약 불발이 된다면 그땐 서로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이건 나 여포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오. 불을 뿜듯 터져나오는 여포의 카리스마에 좌중은 압도당하고 있었다.
양쪽 다 내 말에 동의하는 것이오. 끄덕. 좋소. 네, 그럼 술 한잔 마시고 화를 쏘리다. 좋다. 자, 그럼 이 한방의 화살에 양가의 운명이 걸려있어. 어찌 될 것인지 다들 지켜보시오. 여포는 그 자리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정좌했다. 그리고 마침내 방천 화극을 향해 활을 겨눈다. 어느덧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킨다. 꿀꺽. 그런데 모두가 숨을 죽이고 결과를 지켜보던 그 순간 장비가 그만 작은 실수를 한다. 쏘리. 다들 조용히 하시오. 이제 활을 쏘겠어. 전쟁이냐 평화냐, 오직 하늘만이 그 결과를 알 것이오. 자, 간다. 아차! 화살은 빗살처럼 빠르게 화극을 향해 날아간다. 오, 예, 명중이다. 출연 유비 박일, 관우 최한, 장비 용이에요. 기령 최상기, 원술 신성호, 여포 이윤년, 진공 송준석, 음악 이춘화, 효과 차보한 차석호, 기술 박규수. 유비를 제거하고 석패를 차지하려던 원술의 계획은 여포의 기적 같은 활솜씨 앞에 무산되고 말았다. 기령으로부터 사태의 전말을 보고받은 원술은 불같이 경로했다. 기령,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따위 어린애 같은 장난에 말려서 병력을 철수했단 말이냐? 너 지금 제정신이냐? 죄송합니다, 주군. 하지만 그때 상황은 도저히 승복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여포, 이 뻔뻔스러운 놈. 나한테서 막대한 선물을 받아 챙겨놓고서는 이제 와서 유비 편을 들었다 이거지? 그래, 좋다. 이젠 내가 직접 나서서 유비건 여포건 모조리 박살을 내버릴 것이다. 주군, 잠시만 진정해 주십시오. 진정하라니. 이번에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역시나 여포는 만만해 볼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서주의 군사력 역시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이 수모를 당하고도 그냥 참으란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요? 발상의 전환이라니? 여포를 적으로 돌릴 게 아니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입니다. 네가 이 여포의 천성을 잘 모르는 모양이구나. 여포는 2번이나 지 애비를 배신한 놈이야. 그런 놈을 뭘 믿고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 주군, 여포가 절대 배신하지 못할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비장의 카드? 주군께서는 아드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포에게는 딸이 있지요. 양가가 만약 혼약을 맺었다면 그땐 여포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설마 하니 딸을 시집보낸 사도를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유비를 친다 해도 이번엔 절대로 나서지 못하겠군.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군과 여포와 힘을 합친다면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오, 좋아. 오케이, 기령. 어디 한번 추진해보자. 그로부터 며칠 후 서주성의 여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여보세요? 여장군, 잘 지내셨습니까? 나 원술입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전화상으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마는, 여장군께는
따님이 한 분 계시죠? 그런데요? 실은 제게도 혼기가 꽉 찬 아들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들놈의 배필로 여장군의 따님만한 교수가 없더군요. 제 딸을 보신 적이 있던가요? 실은 따님의 미니 홈피를 파도 타기로 들어가서 살짝 엿봤습니다. 일촌이 아니라 자세히 살피지는 못했지만 따님이 정말 참하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저랑 사돈을 맺자는 얘기입니까? 양가가 맺어진다면 이보다 더한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작게는 집안끼리의 경사요, 크게는 두 나라의 번영을 위한 길입니다. 제 청을 들어주시지요. 여포에겐 16이 된 딸이 하나 있다. 걸핏하면 처자를 버리고 도망치는 유비와 달리 여포의 가족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었다. 그는 특히 이 하나뿐인 외동딸을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했는데, 여포가 직접 쓴 육아일기를 통해 그의 딸 사랑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 딸이 오늘 드디어 아빠를 했다. 이 감동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아빠! 우리 딸이 초등학생이 됐다. 가방을 맨 딸의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이구, 우리 딸 왔네. 오늘은 학교에서 뭐 했죠? 받아쓰기 시험 봤어. 그랬죠? 시험은 잘 봤죠? 선생님이 점수를 안 가르쳐줘. 왜 선생님이 점수를 안 가르쳐 주실까?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이 내일 아빠 모시고 오래. 오늘은 딸에게 자전거를 가르쳤다. 이런 게 바로 아빠의 보람 아닐까. 아빠, 절대 손 놓으면 안 된다. 알았으니까 걱정 말고 계속 달리세요. 아빠, 진짜로 손 안 놓는 거지? 사실은 아까부터 났지롱. 우리 딸 잘 달리네. 이젠 아빠도 뒤통수를 치는구만. 하여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짜증. 오늘은 우리 딸의 생일이다.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커서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는 거란다. 우리 딸 진짜 크면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근데 엄마 때문에 안 되겠어. 엄마가 왜? 엄마가 너 미쳤냐고 막 혼내. 지질이 고생하고 싶니? 이런 딸의 혼사 문제니만큼 여포는 심사숙고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진궁이 여포를 찾아왔다. 진궁, 안 그래도 자네랑 상의할 게 있는데. 예, 원술이 혼담을 제의했다면서요? 안 그래도 저 역시 그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때? 전 찬성입니다. 그래? 원술이 이번 혼담을 제의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패의 유비가 목적입니다. 사돈 관계를 맺게 되면 그땐 원술이 유비를 쳐도 우리가 나설 수 없을 테니까요. 나도 그게 걸려. 그래서 좀 망설여지거든. 하지만 그래도 전 이번 혼례에 찬성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적은 조조입니다. 그건 원술도 마찬가지겠지요. 조조에 맞서기 위해서는 양가의 동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혼례의 시기입니다. 시기가 문제라고? 예. 약혼이 성립된 후 혼선날까지의 기간을 신분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천자는 1년, 제후들은 반년, 공경대부들은 3개월, 그리고 평민들은 1개월이지요. 듣자하니 원술은 곧 스스로 천자가 된다고 하던데, 그럼 천자의 예에 따라 1년 후에 결혼하란 말인가? 아닙니다. 그럼 제후의 예에 따라 반년 후에? 아니지요. 그럼 공경대부들처럼 3개월 후에?
모두 아닙니다. 뭐야 그래? 귀한 내 딸을 평민들처럼 한 달 후에 시집 보내란 말이야? 전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봐 진궁, 그럼 뭘로 어쩌란 얘기야? 원술과 우리가 사돈을 맺는 것은 양가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다른 제후들에겐 두려운 일이지요. 그들은 반드시 이 혼사를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린 적들의 허를 찔러야 합니다.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관례 따위는 무시하시고 이번 주 안에 당장 따님을 수천성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여장군님, 이번 일은 서주의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따님이라고 해서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며칠 후 여포와 원술 양가는 전격적으로 결혼에 합의했다. 그리고 진궁의 계책에 따라 약혼과 동시에 혼례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여포는 딸의 방을 찾았다. 아빠, 나 꼭 시집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언제까지 아빠랑 살 순 없잖니? 너도 이제 시집을 가야지. 아빠랑 헤어지기 싫단 말이야. 아빠 마음도 딸하고 같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니. 아빠, 나 그동안 사춘기라고 아빠한테 막 투정 부리고 못되게 군 거 정말 미안해. 괜찮아. 아빠는 다 이해하고 있어. 아빠, 보고 싶을 거야. 자자자, 이제 그만 울고 어서 짐을 챙겨야지. 근데 아빠, 신랑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건 너만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인데 이제 곧 네 시아버지는 천자가 될 거야. 그러니 네 남편도 천자가 될 사람이지. 진짜? 그럼 시집가면 넌 황후마마가 되는 거야. 이 나라의 공모가 되는 거지. 아빠, 얼른 좀 나가줄래? 뭐? 아, 나 짐 싸야 돼. 아, 빨리 좀 나가. 시간 없어. 여포와 원술은 마침내 손을 잡았다. 원술의 아들과 여포의 딸이 혼사를 맺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진궁의 계책에 따라 양가는 관례를 무시한 전격적인 결혼 작전에 돌입했다. 누구도 드러내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힌 명백한 정략 결혼이었다. 아빠, 나 그럼 갈게. 그래, 수춘성에 가거든 시부모님 잘 모시고 남편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하느니라. 근데 아빠, 신랑이 이상한 사람이면 어쩌지? 몰래 막 바람도 피우고 나 무시하면은 어떡해? 얘야, 네 아빠가 누구냐? 바로 천하의 여포야. 만약 네 남편이 그러거든 바로 전화 때려라. 당장 가서 아주 박살을 내버릴 테니까. 알았어, 아빠. 빠이빠이. 그래, 아빠도 빠이빠이다. 못 들어가느냐? 갈 길이 멀다. 어서 출발해라. 예스! 그렇게 신부를 태운 꽃가마는 수천성을 향해 떠나갔다. 외동딸을 시집 보내는 여포의 눈가엔 어느새 이슬이 맺히고 있었다.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 아빠가 마음속으로 빌어주마. 아들! 예,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성내가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게냐? 무슨 일 있었냐? 모르셨습니까? 여장군님의 따님이 오늘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백성들이 환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장군의 외동딸이 시집을 갔다고? 그래? 어느 댁으로 시집을 갔느냐? 실은 원수의 아들과 혼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뭐라고? 올해로 70이 넘은 이 노인의 이름은 진규. 아들 진등과 함께 유비의 옛 신하였던 그는 진대부라 불리우며 서주성의 원로 대접을 받고 있었는데
여포를 섬기고 있는 지금도 그는 옛 주인인 유비를 잊지 않고 있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왜 진작 내게 이 혼사를 말해주지 않은 게야? 이게 유비님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지 않았느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넌 이놈아! 이 결혼의 의미를 모르겠느냐? 원수는 여장군과 사도를 맺고 소패생의 유비님은 제거하라는 것이야! 이 결혼을 절대로 막아야 돼! 하지만 이미 신부의 가마는 떠났습니다. 아직 늦은 것은 아니야. 이제 유비님의 목숨은 이 늙은이의 새치형에 달렸느니라. 그리고 잠시 후 진규 노인은 여포를 찾았다. 진대부, 어쩐 일이요? 실은 죽기 전에 장군님의 얼굴을 한번 뵈려고 찾아왔습니다. 진대부, 뭘 그렇게 마음 약한 소리를 하시오? 아직 10년은 더 사실 겁니다. 제 말을 잘못 이해하셨군요. 죽는 건 제가 아니라 바로 장군님입니다. 뭐예? 아니 이놈의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나? 내가 죽긴 왜 죽어? 듣자하니 원술과 사도를 맺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신부의 꽃가마가 수춘성에 도착하는 순간 장군님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아니 근데 이놈의 영감탱이가 미쳤나? 장군, 소패성에 유비가 있는 것은 장군에게 더할 수 없는 큰 힘입니다. 하지만 이제 원술과 사도를 맺었으니 원술이 소패를 공격해도 장군은 나설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따님을 인질 삼아 앞으로 우리 서주의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올 겁니다. 그땐 어쩔 작정이십니까? 더구나 원수는 감히 천자를 참치가는 대역적입니다. 그런 자와 사도를 맺는다는 건 천하 제후들의 공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어찌 원술 같은 도배와 한배를 다시하십니까? 만약 이 혼사가 이루어진다면은 장군께서는 죽어도 뼈를 묻을 것이 없을 것이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구만. 이보게 진대부, 그럼 어쩌면 좋은가? 아직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즉시 신부의 행제를 되돌려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장군의 살 길입니다. 알겠어. 내 그리 하리다. 진대부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만. 탐욕스럽지만 어리석고 귀가 얇은 여포. 그는 결국 진귀의 감언 이설에 속아 가마를 되돌리고 결혼을 취소시켰다. 아빠, 이게 뭐야? 나 소방 맞은 거야? 그럴 리가 있냐? 넌 호적상으로 아주 깨끗한 처녀예요. 그럼 나 돌싱은 아닌 거지? 돌싱이라니? 넌 완벽한 싱글 완싱이야. 근데 아빠, 갑자기 왜 결혼이 취소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예쁜 우리 딸 시집 보내기가 아까워서 그래요. 아빠랑 조금만 더 함께 있자꾸나. 알았어, 아빠. 근데 나 그러면 이제는 왕비 못 되는 거야? 딸, 왕실에 시집 간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다혜나 황태자 자비를 봐라. 얼마나 불행했냐. 여포가 이렇게 딸을 달래는 동안 진규 노인은 아들 진동과 함께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예, 정말 다행이다. 여포가 내 말에 속아서 혼사를 취소시켰구나. 정말 대단하십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여포의 마음을 돌리셨군요. 여포처럼 의를 모르고 이만 밝히는 자는 남에게도 쉽게 속는 법이지. 어쨌거나 이로써 옛 주군의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어쨌거나 여포와 원술의 혼담은 그렇게 깨졌다. 어수선한 분위기도 가라앉고 서주성에 다시 평온이 찾아오던 그때 뜻밖의 사건이 벌어진다.
여러분! 사고가 생겼습니다. 사고라니? 산동으로 말을 사러 갔던 병사들이 오는 도중에 도적들에게 말을 강탈당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야? 원술과 혼담이 깨진 후 여포는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기계화 무기가 없던 그 시절 가장 중요한 군사 장비는 바로 말이었는데 산동에 품질 좋은 명말을 구입하고 돌아오던 여포의 부하들이 무려 200필의 말을 도적에게 강탈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대체 이놈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명색이 군인이라는 놈들이 도적들한테 말을 뺏겨! 아이, 죽은. 그 도적이라는 자들이 보통 도적이 아니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나 훈련이 잘 돼 있는지, 순식간에 말을 강탈해 도망갔습니다. 특히 그 두목으로 보이는 자는 힘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선 우선 몽타주를 작성해야겠습니다. 이보게. 그 두목이라는 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해보게. 내가 그려볼 테니. 알겠습니다. 어찌 생겼냐면은, 아침 먹고 땡?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장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네요.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네요. 아이고 무서워. 해골바가지. 뭐야 이거? 해골바가지 아니야? 범인은 바로 그런 해골바가지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가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건 우리와도 알고 지내는 면식범이란 얘기인데. 이봐 진구, 범인을 잡을 수 있겠나? 우선 범행 현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인은 반드시 증거를 남겼을 겁니다. 이 세상에 완전 범죄란 없으니까요. 여포와 진궁은 즉각 현장 검증에 나섰다. 바로 이 숲속에서 말 200필을 순식간에 강탈당했단 말이지. 대체 자네들은 뭘 하고 있었나? 아유,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두목이라는 자는 이 팔척이나 되는 덩치에 어찌나 힘이 센지 저희가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움직이기만 하면 똥침을 놓겠다고 협박을 한 통이야. 똥침으로 협박을 했다. 다 큰 어른이 그런 걸로 협박을 했다 이 말이지. 그거 보니까 그 두목은 인터넷 용어 같은 말들을 자주 썼던 것 같습니다. 깜놀, 듣보잡, 떡실신 이런 이상한 단어들을 자주 썼습니다. 아하, 대충 범인이 누군지 감이 오기 시작하는군. 잠깐만, 저기 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뭐지? 어디 보자. 오호라, 이제 알겠군. 장군, 범인이 누군지 그 윤곽이 밝혀졌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범인이 누구야?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고리를 보십시오. 술 냄새가 나지요? 범인은 술을 무척 좋아하고 팔척의 큰 덩치에 힘이 장사면서 어린애 같은 말투에 똥침을 주무기로 사용합니다. 더구나 이렇게 휴대폰 고리를 떨어뜨리고 다닐 정도로 칠칠치 못하죠. 이 모든 정황은 바로 소패성의 장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라고? 잠시도 바람잘 날 없는 서주성에 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산동의 명마 200필을 구입해 서주로 귀환하던 여포의 부하들이 도적들의 기습을 받고 말들을 강탈당한 것이다. 여장군님,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군지 그 윤곽이 밝혀졌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진구? 범인은 누구야?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고리를 보십시오. 술 냄새가 나지요? 범인은 술을 무척 좋아하고 팔척의 큰 덩치에 힘이 장사면서 어린애 같은 말투에 인터넷 용어를 즐겨 쓰고 주무기로 똥침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휴대폰 고리를 떨어뜨리고 다닐 정도로 칠칠치 못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정황은 바로 소패성의 장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야? 그 시각 소패성의 유비 삼형제는 함께 저녁을 들고 있었다. 참. 깜빡하고 있었네. 그냥 우리가 처음 의병을 일으켰을 때 그 공짜로 군자금 대줬던 장세평하고 소상 기억하시죠? 기억하고 말고. 우리한테는 은인 같은 분들 아니냐? 아니 오늘 낮에 그분들을 우연히 또 만났는데요. 이번에 또 말을 200필이나 공짜로 주지 뭐예요. 그게 정말이냐?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로구나. 아니, 그분들은 어디 계시냐? 이거 감사의 인사라도 드려야 할 텐데. 뭐 급한 일이 있는지 급하게 떠났어요. 그거 참, 그 번번이 그분들에게 신세만 지는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병사 한 명이 다급하게 유비 삼형제의 식탁으로 뛰어들어온다. 신이시여? 뭐야, 이거 뭐야? 큰일 났쇼! 지금 여포의 군대가 쳐들어온겨! 여장군이 쳐들어오다니.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냐? 훔쳐간 말 내놓으라 그래서 지금 아주 성 밖에서 길길이 날뛰고쇼! 말을 뭐냐, 훔친 말을 내놓으라니. 아니, 지금 대체 무슨 소리야? 유비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성루 위로 나섰다. 소패성은 이미 새터맣게 몰려온 여포의 대군에 의해 겹겹이 표의돼 있었다. 여장군, 아니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얘라, 이 뻔뻔한 놈아! 남의 말 200필을 훔쳐가놓고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궁금하면 네 동생 장비한테 물어봐라. 장비야, 이 여장군이 하는 말이 대체 무슨 소리야? 말 200필을 우리가 훔쳐갔다. 잠시만요, 형님. 장비, 너 혹시 아까 그 왜 장세평과 소상이 줬다는 그 말들이... 그래요. 내가 훔쳤어요. 여포하는 짓이 하도 괘씸해서 내가 뺏어왔어요. 아니, 뭐야? 형님은 저리 비키세요. 여포 저놈은요, 내가 상대할 테니까. 자, 야, 여포! 나야, 장비! 오냐?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이 천하의 날강도 같은 놈. 야, 여포! 고작 말 200필 훔친 게 천하의 날강도면 서지성을 훔친 넌 뭐냐? 넌 킹 왕짱 날강도냐? 아니, 근데 저 자식이... 야, 이봐! 너 그 주둥이 못 닥쳐! 너나 닥쳐! 이 연라 왕제스야! 그쪽에 돌았냐? 네가 아주 뒤지게 쳐맞아야 정신 차리지! 뛰고 자빠졌네! 쳐봐! 안녕하세요. 우리말지기 아나운서 강재형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죠. 장비와 여포, 두 사람의 잘못된 언어 사용이 스스로의 인격을 깎고 있는데요. 그럼 올바른 표현은 무엇인지 두 사람의 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자식이... 야, 임마! 네 그 주둥이 못 닥쳐! 자식은 다른 부모의 아이를 낮추어 이르는 말입니다. 자녀, 자제분이라고 써야겠죠. 그리고 임마보다는 당신, 주둥이는 입이라는 바른 표현을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닥쳐보다는 다물어 주세요라는 경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너나 닥쳐! 연락 왕제수야! 왕제수는 몹시 재수가 없는 사람의 속된 표현인데요. 참 운이 없는 분이란 말을 써보면 어떨까요? 저게 돌았나? 네가 아주 뒤지게 쳐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돌았나는 정신 이상이 생기다의 속된 말입니다. 그리고 뒤지게 쳐맞아라는 과격한 표현보다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손을 봐주겠어요 라는 부드러운 표현을 써보면 어떨까요? 뛰고 자빠졌네! 쳐봐! 자빠졌네 역시 과격한 표현입니다. 넘어지셨네가 바른 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대화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과격해지고 있는데요. 바르고 고운 우리말로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자, 그럼 장비와 여포의 대화를 바른 표현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분이 당신께선 그 입을 다물어 주세요. 당신께서 먼저 담으시죠. 참으로 운 없는 분. 아이고, 정신에 이상이 생기셨군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손을 봐야 정신이 맑아지시겠어요. 뛰고 넘어지시네요. 쳐보십시오. 우리말 나들이 우리말지기 강재형이었습니다. 말씨는 고와졌지만 서로에 대한 장비와 여포의 감정은 더욱 끓어오르고 있었다. 장비님, 말은 그만하고 이리 나오시지요. 원하신다면 그럴까요?
장비와 여포 두 숙명의 라이벌이 또다시 피할 수 없는 진검 승부를 펼친다. 갑니다, 여포! 오세요, 장비! 목다! 내 칼 받으세요! 아비요! 제 칼도 받으시지요! 여포님! 이제 그만 생을 다하시지요! 열납복다! 당신께서야말로 저 먼 나라로 떠나주시지요! 아비요! 바르고 고운 말만 써가며 싸우는 장비와 여포. 그러나 싸움은 갈수록 격렬해져 간다. 자꾸 그러시다! 신압으로 가시는 수가 있습니다! 싸워대까! 그러는 장비님이야말로 미리나무 먼 길 떠나실 수 있습니다! 아비야! 그런데 그때 후방의 소패성에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진궁이 이끄는 일단의 병력이 마침내 소패성 진입에 성공한 것이다. 유비를 놓치지 마라! 장군 진격! 장비와 여포의 공손한 싸움은 그렇게 중단됐고 여포의 군대는 물밀듯이 소패성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여장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이번 기회에 유비를 반드시 잡아 죽여야 합니다. 유비의 생애를 마무리 짓자고요. 장군, 그거 그만하십시오. 지금은 한시가 급합니다. 이번엔 절대로 유비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알겠다, 친구. 절대로 저 키 큰 놈을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시각 유비는 또다시 처자를 내버린 채 관우 장비와 필사의 도주를 감행하고 있었다. 장비, 아니 네 녀석 때문에 이거 번번이 이게 무슨 꼴이야 이거? 그냥 뭐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 장비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만해라, 장비야! 이게 다 또 너 때문이야! 아이, 자기장!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래? 왜? 듣기 싫냐? 에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에이. 그만해. 예. 그나저나 형님, 이제 어쩌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곳엔 머무를 수가 없게 됐다. 당분간 조조에게 몸을 의탁하자꾸나. 아유 참, 언제까지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건지 참으로 내 앞길도 막막하다. 형님! 언젠가 밝은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오겠지요! 시끄러! 아유.